과테말라 안티구아 팀의 발표를 맡게 된 안우석입니다. 교내 중국인 유학생의 편의성을 위한 오프라인 결제 간편화 미니 프로그램 제작 중간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과테말라 안티구아 팀의 프로젝트 개요입니다. 위챗 미니 프로그램을 통한 교내 중국인 유학생의 소액 결제 편의 개선이라는 대주제에 지난 몇 주간의 회의와 예전에 있었던 기업 방문을 통해 멘토분과 최종 피드백 받은 내용을 반영하여 중국인 유학생의 교내 식생활 편의 개선이라는 방향으로 프로젝트의 주제가 구체화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러한 프로젝트 주제의 구체화 결론에 도달하게 된 배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서 제출 당시 동국버스를 진행하여 얻었던 개인적 경험을 기반으로 프로젝트의 추진 배경을 설명드렸는데, 프로젝트의 추진 배경과 그 타당성을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기반하여 설명드리기 위해 몇몇 통계 자료를 조사하였습니다. 당초 그다지 이슈가 진행되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통계 자료 및 기사를 탐색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2014년, 2018년에 발행된 대학교 학생 관련 기사를 통해 알레르기 성분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식품 알레르기 관련 API 탐색 과정에서 초, 중, 고에 대한 식품 알레르기 유발 성분 API는 존재하지만 대학 식당 및 일반 식료품점에 대한 API가 존재하지 않아 이러한 이유에 대해 조사를 하였습니다. 초중고에 대한 성분 표기는 2013년 입법화되어 시행 중에 있었지만 대학교 학생 식당은 예외사항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즉, 대학생이 학생 식당에서 알레르기 유발 성분을 파악하는 방법은 식당 운영처에 별도로 문의하는 방법이 유일한 상황이지만 한국어가 유창하지 않은 중국인 유학생의 경우 이러한 방법을 이용할 수 없어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채식 문화가 지난 10년간 급격히 성장하고 있지만 대중의 인식과 식당 운영처의 관심, 부재로 육류 포함에 대한 정보도 제공되지 않아 채식을 하는 중국인 유학생 역시 교내에서 식사를 할 때 불편함을 겪을 수 있는 것이라는 사실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앞서 소개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말씀드린 중국인 유학생 교내 식생활 편의 개선을 주제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현재 동국대학교뿐만 아니라 국내 전반적으로 유학생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동국대학교 역시 전체 재학생 중 유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이 23%이며 그 중 중국인 유학생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교생의 5분의 1을 차지하는 유학생들의 학교 환경 조기 적응을 돕기 위한 장치가 필요한데 현재 교내에서 어플로 제공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전체 유학생을 대상으로 하면 좋겠지만 위챗 프로그램을 사용한다는 점과 유학생의 50% 이상이 중국인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프로젝트의 목표 고객을 선정하고 추후 언어 및 기능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여타 국가의 학생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스펙트럼의 확장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의 세부 개발 내용 및 목표입니다. 동국대학교 생활협동조합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점, 매점, 식당 등 각종 편의시설 위치 정보와 운영시간을 지도상의 마커 형태로 시각화하는 기능과 상록원 같은 학생식당 시설에서는 해당 시설에 판매하는 음식에 포함된 알레르기 유발 성분 및 육류, 난류 등을 포함 여부를 시각화하는 기능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지도 API 활용에 필요한 사용자 위치 정보는 위챗 API를 사용할 계획입니다. 가장 중요한 간편 결제 기능의 경우 기존 레거시 시스템과 통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온라인 결제를 통해 금액을 지불하고 결제 내역 등을 상록원 등 학생식당 관리자에게 전달하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잡았습니다. 이와 같이 구현을 하는데 필요한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Node.js, 익스프레스를 사용해 REST API 형태로 프론트에 데이터를 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위챗 API를 사용해 기본적인 유저 정보를 가지고 올 수 있지만 해외 API 사용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다 판단되는 경우에 별도의 회원 가입 구현도 필요해 보입니다. 이렇게 구현된 백엔드 서버는 위챗 프로그램이지만 주 사용자가 동국대 학생이기 때문에 AWS 리전을 서울로 등록할 계획입니다. 추가적으로 간단한 일상 대화에서의 의사소통 편의 개선을 위해 파파고 번역 API를 사용해 간단한 텍스트 번역 기능도 구현하고자 합니다. UI의 경우 중국에서 많이 사용되는 아이폰 위주로 반응형 UI를 구현하고 추후 넥서스 등 안드로이드 클라이언트에 대한 UI 반응성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최종적으로는 위챗 개발 관리 페이지를 통해 미니 프로그램을 등록하고 IM 폼에서 제공되는 결제 기능을 도입하여 개발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개발 진행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프론트엔드에서는 프로그램 클라이언트 프로그램 UX UI 마크업을 완료하였으며 각 페이지 사이의 라우팅 설정도 완료되어 프로그램의 기본 구조가 완성되었습니다. 또한 서버로부터 전달받은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 자바스크립트 더미 데이터를 선언, 렌더링하여 API 컨슘 레디 상태를 갖췄습니다. 현재 백엔드는 AWS 서버 환경 설정 및 백엔드 코드 작성이 90% 정도 완성되어 있고 API 리퀘스트를 요청하여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불러와지는 것까지 확인을 하였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스키마 설계 및 테이블 작성이 90% 정도 완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데이터 수집은 꾸준히 진행하여 테스트를 하고 있고 쉘 스크립트 작성 및 자동화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UI 디자인 결과 화면들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현재 탭바를 사용하여 5개의 큰 페이지를 구성하였습니다. 홈 탭을 통해 출력되는 페이지는 첫 번째 사진과 같습니다. 자신의 프로필 정보를 보여주고 해당 미니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출력합니다. 로케이션 탭을 통해 출력되는 페이지는 두 번째 사진과 같습니다. 위챗에서 제공하는 맵 API를 사용하여 학교 주요 편의시설에 대해 마커를 표시하였습니다. 마커 클릭 시 두 번째 사진과 같이 편의시설 정보가 출력되고 편의시설에서 제공하는 메뉴를 볼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트랜스레이션 탭을 통해 출력되는 페이지는 세 번째와 같습니다. 위쪽 텍스트 상자에 중국어를 입력하면 한국어로 번역된 결과가 아래 텍스트 상자에 출력됩니다. 카트 탭을 통해 출력되는 페이지는 네 번째와 같습니다. 구매하고자 하는 메뉴를 장바구니에 추가하면 카트 탭 페이지에 저장됩니다. 마지막으로 구매 로그 탭을 통해 출력되는 페이지는 마지막 사진과 같습니다. 결제를 성공했을 시 결제 완료 정보를 상세하게 알려줍니다. 위 사진들은 로케이션 탭에서 편의시설에 대한 메뉴 보기 버튼을 클릭했을 시 보여지는 화면들입니다. 각 편의시설들의 메뉴들은 알러지 성분별로 필터링되어 표시됩니다. 구매하고자 하는 메뉴를 장바구니에 담을 수 있으며 담은 메뉴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장바구니에 바로가기 버튼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굳이 장바구니 페이지로 가지 않더라도 간략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선택된 항목 수, 총 결제 예상 금액을 해당 페이지에 출력하였습니다. 다음은 백엔드 진행 상황입니다. 미니 프로그램을 구동하는 데 있어 필요한 데이터를 마리아DB로 구현하였습니다. 구현한 테이블은 학교 편의시설 정보, 식단 알레르기 표시, 구매 내역, 유저 정보 등을 저장하는 데 이용됩니다. 식당 같은 경우에는 1층은 고정 식당이고 3층 같은 경우에는 매일 바뀌기 때문에 데이터를 인설트 하여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본 프로젝트의 기대 효과는 주요한 3가지 기능으로 도출됩니다. 가장 중요한 기능으로서 자신이 구매하는 식품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포함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유학생들을 위하여 식품 구성 성분을 표시하여 식품 알레르기 사고의 발생을 예방합니다. 이에 더불어 육류, 난류 포함 여부를 확인하여 자신의 신념에 따라서 식생활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식당, 화장실, 중앙도서관, 보건실과 같은 유학생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이용할 수 있는 교내 편의시설에 대한 위치와 간략한 정보를 제공받습니다. 마지막으로 언어의 장벽을 개선하기 위한 한중 텍스트 번역 기능으로 중국인 유학생과의 의사소통을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세 가지 기능을 통해 현재 동국대 유학생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중국인 유학생들의 학교 생활에 조기 적응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추후에 제공하는 언어들을 중국어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언어로 확장하고 할랄 코셔 등 종교적 깊이 음식 정보도 추가하여 전 세계 각지에서 온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를 통해 제안하고자 하는 시스템의 특장점은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자신의 주변 위치 편의시설에 대한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도에서 해당 시설을 클릭할 경우 시설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음식을 판매하는 학생 식당의 경우엔 식당에서 판매하는 음식에 관한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채식주의 등 개인의 신념에 따른 식사 편성을 할 수 있고 알레르기로 인한 기피 식재료가 있는 경우 이러한 정보들을 확인하여 무엇을 먹을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현지인과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엔 번역 API를 통하여 최소한의 의사소통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위안화의 가치를 환산을 별도의 어플리케이션 없이 사용할 수 있어 정확한 가치를 알 수 있기 때문에 현명한 소비를 할 수 있습니다. 식품 정보 관련 API로는 공공 데이터 포털의 해썹 인증 식품 오픈 API와 식약처에서 제공하는 식품 영양 DB를 이용하고자 합니다. 해썹 제품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자체의 알레르기 유발 물질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고 식품 영양 DB에는 각 식품이 어떤 분류의 식품인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데이터를 사용하더라도 교내 식당 조리 과정에서의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동국대학교 생활협동조합 조합 측으로부터 실제 현장에서 사용하는 식재료와 구성 성분에 대한 정보의 공유가 필요하며 이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추후 개발 과제입니다. 현재 추후 개발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프론트엔드에선 UX적 면모 개선 도모, 그 다음에 위 UI 커스텀 탭바 컴포넌트 도입을 고려하고 있고, 그리고 현재 지금 API 콜을 해서 뷰에서 렌더링을 할 수 있도록 로직을 수정을 해야 합니다. 백엔드에선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수정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그 다음에 3층 메뉴에 대한 파이썬 크롤러를 개발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자동화를 매일 메뉴를 바꿔줘야 해서 크런탭 스크립트, 파이썬 크롤러 실행 코드, 그 다음에 쉘 스크립트, 데이터베이스 인서트 쿼리 쉘 스크립트 작성을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프로젝트 일정 진행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역할 분담입니다. 공통적으로 문서 작업 및 발표 자료 작성을 하였고, 양준영 학생은 팀장 그리고 프론트엔드 설계, 프론트엔드 메인 개발을 맡고 있습니다. 김민수 학생은 동국대학교 생협 시장조사, 프론트엔드 설계, 프론트엔드 메인 개발을 맡고 있습니다. 강성일 학생은 AWS 환경 설정, 그 다음 데이터베이스 관리 루프백을 맡았고 데이터 전처리, 백엔드 설계, 노드.js 백엔드 메인 개발을 맡고 있습니다. 이동은 학생은 데이터베이스 설계 및 작성, 데이터 전처리, 백엔드 설계, 노드.js 백엔드 서브 개발을 맡고 있습니다. 안우석 학생은 파이썬, 크롤러,